500년 전 조선시대 서울에는 명나라 황제의 처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명나라 황제들이 이 인물과 사돈이 된 것이죠. 이 인물은 또한 세조의 아들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도 했는데 이 딸이 바로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인수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외손자는 조선의 국왕에 등극하는데 그 손자가 바로 성종임금이죠. 즉 이 인물은 명황제들의 처남이자 조선 왕실의 사돈인 것인데요. 조선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명나라 황제의 처남이라는 막강한 배경 때문에 세종대왕조차 함부로 벌주지 못했던 놀라운 인물이 우리 역사에 있었으니 이 인물은 바로 한화기라는 조선조 초기의 양반이었습니다. 한화의 집안은 고려 말기 지방의 권문세족 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한씨 집안이 한화의 대에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한화의 누나였던 한규란이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비가 되면서부터라고 하죠. 당시 한규란이 명나라에 보내질 때 동생인 한학 또한 사신단 일원으로 동행했는데 당시 한학은 불과 15살의 나이에 불과했으니 요즘의 중학생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락제가 한규란의 미모를 보고 몹시 마음에 들어해 귀비로 삼았고 졸지에 황제의 처남이 된 한학은 명황실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조선에서 관료가 되려면 양반이라도 과거를 봐야 하는 게 당연하다지만 명나라 황제의 처남에게는 그런 절차 따위는 필요치 않았죠. 당시 조선의 국왕이던 태종은 한학에게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영락제는 한학의 누나 한규란을 몹시 사랑했다고 하는데 한규란을 비로 들일 당시 영락제와의 나이 차이는 50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20살 무렵의 처녀가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영락제 본인은 한규란을 몹시 아꼈고 그 덕에 한씨 집안까지 잘 살게 되었으나 한규란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영락제는 말년에 직접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게 되는데 당시 명나라에서는 귀비들을 황제와 함께 순장하는 악습이 남아 있었고 이는 한규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24 꽃다운 나이에 영락제와 함께 묻힙니다. 죽을 당시 그녀의 곁에는 조선에서부터 한규란을 보필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기댈이 없던 한규란이 어미여 저는 갑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명황실과 한씨 집안의 인연은 끝이 나는가 싶었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학에게는 누나 한규란 말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한계란이라는 여인이었죠. 영락제 사망 후 시간이 흘러 손자인 선덕제가 또 조선의 공려를 받게 됩니다. 한학은 큰누나의 비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한계란을 명에 보내게 됩니다. 한계란은 누이 하나 팔아 부귀영화 누리는데 나까지 팔 것이냐며 대성통곡하지만 한학은 개의치 않고 누이를 명나라에 보내 다시 한번 명황제의 처남이 되죠. 즉 한학은 명황실의 할아버지와 손자를 매형으로 둔 셈이니 족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가 없습니다. 한계란은 혼기가 가득 찼으나 누이를 시집 보내야 할 한학이 혼처를 잡지 않았는데 이는 또다시 자신의 누이를 명황실에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길래 가족을 넘겨야 했었던 것일까요? 그나마 한계란은 큰언니와는 달리 암투가 벌어지는 명황실에서도 천수를 누리고 선덕제 이후의 황제들에게도 황실의 어른으로 존중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학은 한때 명황제의 사위가 될 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명황제들의 비가 된 두 누이처럼 한학의 인물도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영락제의 아들이자 4대 황제인 인종은 한학을 눈여겨보았던지 자신의 딸을 주며 부마 삼고자 하는 뜻을 전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서너 차례나 되는 황제의 호위에도 한학은 어머니 핑계를 대며 조선에 남았습니다. 조선에 남는 것이 황제의 부마가 되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덕분에 한학은 명과의 외교에서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명나라 황실에 두 사람의 누이를 시집 보낸 한학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사헌부에서 한학이 대신이었던 김성정의 딸과 간통했다고 고발했으나 세종은 명황실에 누이를 시집 보낸 한학을 처벌할 수가 없었죠. 이 기록은 세종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이 둘을 명황실에 시집 보내 가문을 크게 일으킨 그는 조선 왕실과도 사돈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아들 계양군과 한학의 둘째 딸을 결혼시키며 한씨 집안과 인척이 되죠. 한학은 이도 모자라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는데
이 딸이 바로 훗날 사극의 단골로 출연하는 인수대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씨 집안은 조선 전기 가장 유력한 양반 가문의 하나로 성장하죠. 누이들을 이억만리 타국으로 시집보낸 인정머리 없는 오빠, 유교가 지배하는 조선에서 다른 조정 관료의 딸과 간통을 벌이고도 멀쩡했던 양반, 세조의 계유정난을 적극적으로 도운 성공한 역적 집안의 거두.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학은 나름 조선의 이익에 기여한 인물인가 봅니다. 영락제가 총애한 큰 누이 덕에 명예사신으로 오가던 한학은 조선이 명나라에 바쳐야 할 공물을 줄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세종은 황제의 부마 자리도 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한학을 더욱 중용하는데 세종 이후 문종, 단종을 거쳐 세조 시절까지 늘 명나라 사신단의 일원이 됩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가는데 한학이 일조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조선의 공녀들이 명나라로 향하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며 대성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시절 기황후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일삼은 기철 형제와 달리 한교란과 한계란 덕에 조선의 민초들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한씨 집안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녀로 바쳐진 한교란과 한계란의 슬픈 이야기는 물론이고 강대국의 공녀를 바쳐야 했던 약소국 조선의 한계도 엿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그 당시 상황과 윤리적 기준이 오늘날과 다르다고 하지만 세종대왕조차 공녀를 보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해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겠습니다.